네, 2부의 첫 순서는 주도 섹터 공략입니다. 주도 섹터를 어떻게 좀 우리가 전략을 세워서 잘 노려볼 수 있을지 오늘은 KB증권 프라임클럽 민재기 팀장님과 이야기해 볼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시죠. 네, 복 많이 받으십시오. 네, 일단은 새해 첫 거래일입니다. 앞서 저희 지수 상황을 봤지만 오늘 반도체 투톱이 부진을 나타내고 있는데 그게 사실 외국인들이 대형주는 거의 안 사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코스피는 상당히 좀 부진한 모습, 코스닥이 그나마 좀 강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일단은 미국 증시도 마지막 날에 산타랠리는 없었거든요. 우리 증시의 전망 그리고 우리가 어느 섹터에 좀 주목을 해야 될지 이야기를 좀 해볼까요? 네, 일단 미국 증시가 방금 앵커님 말씀하신 것처럼 마지막 마무리할 때 한 일주일이 별로 안 좋았습니다. 네. 특히나 이제 반도체를 중심으로 한 나스닥이 좀 부진한 그러한 흐름을 보였기 때문에 오늘 우리 삼성전자, SK하이닉스의 주가 그리고 외국인 반응에 영향을 좀 주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일단 오늘 코스피하고 코스닥이 좀 엇갈리는 부분이 있는데 보통 우리 연초에는 좀 중소형주들 있죠. 네, 1월 효과는 보통 중소형주들의 좀 랠리를 네. 보통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래도 두 시장 다 무너지는 게 아니라 코스피는 조금 약하지만 코스닥이 1% 가깝게 상승을 보이고 있는 부분에 있어서 위로를 좀 받으면서 지난 연말에 끝난 해외 증시 관련된 부분들 한번 점검을 해보고 국내 이제 주도 섹터 관련된 이야기를 해보면 되지 않을까 싶은데 3대 지수 추이를 최근 5거래일 동안의 흐름을 이제 그려서 한번 가져가 봤는데요. 보시면 나스닥이 마이너스 3%로 가장 약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3대 지수 모두 좀 5거래일 동안 부진한 흐름으로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근데 워낙 사실은 작년 한 해 많이 올랐으니까요. 좀 연말에 좀 쉬는 거는 뭐 나쁘지 않은 것 같습니다. 네, 쉬고 이렇게 끝났는데 문제는 투자 심리입니다. 투자 심리가 지수는 고점에서 약간 쉬고 있는데 왼쪽으로 즉 공포스러운 쪽으로 지금 많이 미국에 있는 투자자들이 이동했다라는 거고 25를 하회를 하게 되면요. 극단적인 공포 구간으로 시장은 또 진입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또 연초 개장 이후에 미국 시장의 또 분위기는 계속 체크는 좀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고 근데 최근 한 달 동안의 흐름을 놓고 봤을 때 특징적인 건 뭐냐면요. 여기가 12월 18일이었습니다. 네. FMC 회의가 열리고 난 다음에 아주 큰 장대 음봉이 하나 미국 증시에서 만들어졌거든요. 왜냐하면 생각했던 것보다 금리 인하에 대한 스탠스가 속도를 늦추겠다. 바뀌었죠. 약간 매파적으로. 그러면서 큰 음봉이 났는데 보통은 그렇게 이제 고점에서 음봉이 나왔을 때 그 음봉을 얼마나 빨리 회복하는지가 그 시장에 이제 에너지를 하긴 하는 데서 중요한데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그 직전 고점을 다 넘기지 못하고 밀렸고요. 다 마찬가지입니다. 여기도 마찬가지고 12월 18일 날에 장대 음봉을 회복하지 못하고 반등 살짝 주다가 다시 다 지금 밀리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12월 18일에 만들어진 그 분위기와 그 기술적인 에너지가 계속해서 좀 무거운 분위기로 작동을 미국 시장이 하고 있다라는 건데 특이한 건 뭐냐면요. 이게 하이힐드 스프레드라는 건데 이 그래프가 위로 올라가면요. 시장에 있는 돈들이 안전자산 쪽으로 더 간다라는 겁니다. 위험자산은 팔고 안전한 쪽으로 간다라는 거거든요. 작년 우리 8월 초 기억나시죠? 지수가 10% 막 빠졌고 9월 달에도 우리 고비가 한번 있었거든요. 그리고 난 다음에 보면 꾸준하게 안정적인 흐름을 보면서 돈들이 미국 주식시장으로 가니까 미국 증시가 랠리를 보였죠. 근데 여기 딱 반전이 된 시점이 12월 18일부터입니다. FMC 회의 이후에 이 방향성이 약간 달라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게 미국 연초에 혹시나 이 그래프가 계속 올라가면 돈들은 계속 좀 안전한 쪽으로 좀 더 이동할 가능성이 높고 혹시라도 제가 추세선을 그어놨는데요. 이걸 깨고 내려오게 되면 또다시 이제 수익률을 찾아서 돈들이 움직일 거거든요. 그래서 한 일주일 동안은 연초에는 미국 증시의 이 부분은 제가 체크를 한번 해보면서 업데이트를 좀 해봐야 될 것 같고요. 자, 이 미국의 분위기를 봤다라면 우리나라는 근데 워낙 많이 빠졌기 때문에 과거의 케이스를 가지고 한번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하는데 2020년부터 24년 동안에 제가 매년 코스피와 코스닥의 이 등락률을 가지고 온 건데요. 빨간색으로 칠해놓은 영역들이 어디냐면 그 직전에 지수가 많이 빠졌던 해입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그죠? 지수가 뭐 20%, 40%씩 지수가 빠졌던 때인데 그 다음에 보면 연속으로 그렇게 빠지진 않고 꽤 반발 매수세가 반등을 하는 그런 부분이 있거든요. 작년에 코스피가 10%, 코스닥이 22% 빠지지 않습니까?
그러면 추가적으로 더 빠질까요? 이게 과거처럼 이렇게 반등이 나올까? 과거처럼 반등할 것 같아요. 네, 나왔으면 예. 좋겠습니다. 많은 네, 분들이 또 맞아요. 네, 그런 부분을 기다리고 있고 그래서 원래는 뭐 우리가 좀 반등을 좀 하지 않겠나라는 기대감은 있는데 전체적인 시장의 반등을 하기보다는 지금 싸니까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0.79배, 지난 연말 기준으로 PBR은 0.79배인데 싸다고 무조건 다 올라가느냐? 그것보다는 이 표에서 보시는 것처럼 좀 업종별로 영업이익이 분기별로 아주 크게 증가할 수 있는 그런 실적이 좀 나올 만한 섹터들 위주로만 돈이 몰리고 그들이 네. 더 올라가는 좀 차별화된 그런 그림이 올 한 해 만들어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전체 시장보다는 좀 실적이 앞으로 좀 성장이 크게 나올 수 있는 섹터를 압축을 해서 좀 보실 필요가 있을 거고 대표적인 섹터 말씀만 드리고 마무리를 해보면 제일 위가 여기가 초록색이 평균인데요. 이것보다 숫자가 더 크면 되겠죠. 네, 대표적으로 조선, 화장품, 그다음 미디어 엔터, 헬스케어 뭐 이런 쪽이 대표적으로 업종별로 2025년도 분기별로 영업이익 증가율이 시장 평균보다는 상당히 좀 높게 나올 수 있는 대표적인 섹터이니까 이들을 중심으로 한번 공부를 좀 해보시고 연구를 좀 해보신다면 좀 압축해서 해보시면 저는 뭐 좀 괜찮지 않을까. 그러니까 시장 전체가 지수가 엄청나게 오르는 것보다는 네. 이렇게 좀 압축을 해서 좀 움직이는 그런 시장이 만들어지지 않을까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확실히 또 섹터를 잘 골라야 된다라는 부분을 짚어주신 것 같습니다. 조선이나 미디어 엔터 그리고 헬스케어 쪽 얘기를 주신 것으로 확인해봤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다음 이야기 좀 해볼 텐데 우크라이나를 경유하는 그 러시아산 가스 공급이 종료가 되다 보니까 지금 유럽 쪽에도 굉장히 좀 뭐 비상이 걸린 상황이에요. 그래서 아무래도 저희가 그동안 LNG 프로젝트 관련한 수혜를 누릴 수 있는 종목들을 많이 언급해 주셨어서 지금 시점에서 한 번 더 좀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워낙에 그 S&T 에너지는 미리 말씀해 주셨는데 시세가 굳건하잖아요. 네. 또 다른 종목은 없을지 오늘은 또 LNG 밸류체인의 중장기 수혜를 누릴 수 있는 쪽 찾아본다고요. 네네네. 사실은 원래 이게 주도 테마 공략 뭐 이런 코너잖아요. 네. 그래서 사실은 오늘은 로봇이거든요. 아, 그건 그래요. 네, 그래서 원래는 로봇을 저도 이야기를 하려고 하다가 아마 오늘 하루 종일 로봇을 이야기하시지 않았을까 싶어서 뭐 로봇 말고 그래도 중장기로 좀 테마가 계속 올 한 해 될 만한 것을 이제 좋습니다. 준비를 한 건데 여전히 저는 이 LNG 천연가스가 한 축은 될 것 같아요. 네. 우리가 쉬는 사이에 연말에 계속 나온 이야기는 유럽의 이 가스 파이프라인이 막힌다. 러시아의 파이프라인이 우크라이나를 통과하지 못하고 끊긴다. 뭐 이런 내용들이 지금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데 2025년도에 러시아 LNG 환적을 금지한다. 뭐 3월부터 뭐 이야기가 나온다라고 하는데 이미 그 부분은 가스 가격에 영향을 좀 주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자, 이렇게 되어버리면 유럽은 이제 그 러시아의 에너지에서 독립한 국가들도 좀 있지만 그래도 여전히 러시아에 대한 의존도가 높기 때문에 상당 부분 아마 좀 이슈가 되고 피해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 그리고 수입을 다변화하는 그런 움직임들은 지속적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생각이고 12월 31일 기준으로 러시아 가스의 운송은 끝이 났습니다. 더 이상 이제 지금 안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EU 안에서도 지금 불만이 있어요. 나름대로 이제 자립이 돼 있는 국가들은 괜찮다. 근데 아직 이제 친러시아거나 아니면 의존도가 높은 국가들은 불만이 큰 거죠. 이 값싼 가스가 들어와줘야 되는데 그렇지 않으면 비용을 더 들여서 멀리서 사와야 되니까 계속해서 이거는 불만이 생기는 거거든요. 그래서 EU 내부에서도 지금 분만이 계속 커지고 있다 정도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어제 이제 블룸버그에서 기사들을 이렇게 이제 연말에 체크하다 보니까 LNG 지금까지는 바이든 대통령 때는 뭔가 수출이 좀 주춤했다라면 앞으로는 계속 수입이 늘어날 것이다. 뭐 그런 내용들이 계속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연초에 화두가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수출을 하고 이제 수송 물동량이 늘어나게 되면 이 가스를 운송하는 쪽을 우리가 미드스트림이라고 합니다. 가스 생산하는 쪽은 당연히 업스트림이라고 하고 근데 이 미드스트림이라고 하는 킨더 모건 미국에 상장되어 있는 이러한 기업들은 보시면 이미 주가가 많이 올랐고 최근에 좀 쉬고 있는데요. 아마도 이거 전고점을 돌파해서 또 가는 그런 그림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 미국에서는 해볼 수 있을 것 같고 국내에 결국에는 이제 투자하시는 분들이 많으시잖아요. 국내에는 이렇게 압축을 해서 당분간은 계속 공부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뭐 배는 당연히 필요하죠. 앞으로 수출 많이 하려면 미국은 배가 필요할 거고 인도 모디 총리도 이제 뭐 배가 필요하다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다 LNG 선에 들어가는 이제 본행제, 그다음 피팅,
가스터빈까지는 올 한 해 내내는 계속 화두가 된다라는 생각을 하실 필요가 있고, 여기 안에서 오늘은 시간 관계상 두 가지 정도만 아마 추가적으로 좀 말씀을 좀 드려보려고 하는데, 첫 번째는 당연히 조선 쪽입니다. 조선은 뭐 조정받을 때가 계속 네. 기회가 될 것 같아요. 맞아요. 네, 그래서 ETF 중심으로 계속 좀 보시는 게 좋겠고, 우리 본행제 이야기들 많이 하시잖아요. 네. 이 LNG에 들어가는 화물창 본행제인데, 동성 화인택이 원래 작년 한 해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주가가 많이 올랐습니다. 상당히 좋아요. 네, 23% 올랐고, 대신에 같이 움직이는, 원래 한국 카본이 같이 움직이는데 작년 이 4분기에 괴리가 이렇게 많이 벌어졌거든요. 그러면 이제는 한국 카본한테 기회가 좀 있지 않겠나. 덜 올랐으니. 네네, 덜 올랐기 때문에. 그리고 덜 올랐는 게 만약에 뭔가 펀더멘탈적인 문제가 있다라면 이거는 좀 문제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뭔가 다른 이슈가 있다라면 이거는 바로 스프레드를 메워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네. 이런 이슈들이 좀 있었습니다. 한국 카본에 있는 이제 회장님이 아드님한테 지분을 이렇게 이제 넘겨드려야 되는, 증여를 해야 되고 승계를 마무리해야 되는 그런 부분들인데, 연말에 이런 공시가 떴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물량이 조금 남아있긴 한데요. 대부분의 이제 물량이 이제 어느 정도 좀 넘어가고 있기 때문에 이와 관련해서 주가가 지금 눌릴 만한 이유는 이제 점점 사라지는 부분이 생기죠. 그러면 LNG 쪽에, 본행지 쪽에 업황이 좋다라면 동성 화인택은 작년에 많이 올랐고 한국카본은 이러한 이슈 때문에 덜 올랐다면 못 갈 이유가 없네요. 이제는 이제 네. 이렇게 계리를 좀 좁혀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한번 아이디어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또 하나는 피팅인데요. 원래 저는 이제 성강밴드를 조금 더 낫다라고 말씀을 드려왔었습니다. 왜냐하면 어쨌든 북미 쪽에서의 이 수출이 늘어난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면 매출 비중에 있어서 북미 쪽의 포지션이 더 큰 회사가 성강밴드입니다. 태강은 중동 쪽의 비중이 좀 더 크고, 그렇기 때문에 주가가 지금 두 개가 이렇게 크게 괴리가 벌어져 있는 그런 모습이거든요. 근데 성강밴드가 오늘도 지금 또 강하게 움직이고 있는데, 성강밴드가 그런 이벤트로 계속 올라가기만 하면 태강도 사실은 같은 방향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밸류에이션이 너무 벌어지게 되면 또 그 밸류를 또 따라가는 부분이 되거든요. 그래서 뭐 성강밴드가 제일 좋지만 제일 좋은데 너무 계속 올라간다. 그러면 태강까지도 같이 좀 봐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다 정도까지 보시고, 마지막으로 이제 가스 밸류 체인 내에서 이제 가스 터빈 관련된 뭐 GNC 에너지라든지 S&T 에너지, 그다음 뭐 BHI라든지 두산 에어빌리티, 이런 종목들도 있는데, 이런 종목들도 계속해서 한 해 동안은 관심 있게 좀 봐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가스 쪽은 이렇게 정리를 좀 해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네. LNG 밸류체인의 수혜를 이제 누릴 수 있는 쪽에 대해서 아이디어를 또 추가로 주셨는데, 보니까 한국카본이나 태광 같이 덜 오른 쪽도 주목해보자,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요. 작년 마지막 거래일에 정말 좋은 모습을 보여줬던 게 바이오 쪽이에요. 와, 올해도 좀 주도 섹터가 되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했었는데, 일단은 연초에 열리는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 앞둔 상황에서 기대를 가져도 될지, 오늘은 워낙에 그 로봇 쪽이 강하다 보니까 살짝 밀려있거든요. 연초에 그래도 바이오 대목인데 어떻게 보시나요? 네, 맞아요. 수급이 너무 한쪽으로 오늘 몰리다 보니까 바이오 쪽으로는 뭐 약한 모습인데, 그래도 1월 달에는 그래도 연중 내에서 1월이 가장 그래도 좀 강하게 움직일 수 있는 하락 모멘텀이 있다 보니까 주목은 저는 좀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연휴 때 이제 연말에 나왔던 이 좋은 호재도 오늘 반응이 지금 별로 안 되고 있거든요. 유한양이 지난번에 미국의 FDA에 이어서 유럽도 이제 뚫었다라는 기사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남아있는 이벤트는 중국과 일본 쪽으로도 앞으로 될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감안하면 유한양행, 뭐 오스코테 이런 기업들은 고점 대비해서 주가가 많이 빠져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은 계속 관심 있게 보실 필요가 있고, 마지막으로 이제 헬스케어 쪽에서 아까 숫자 증가율 좋은 거 보셨잖아요. 거기서 대표적인 기업이 SK 바이오팜이거든요. 이게 미국 쪽에 내전증 치료제가 숫자가 꾸준하게 나오니까 만약에 좀 숫자가 좀 잘 나오는 빅파마 바이오 쪽을 원한다. 그러면 SK 바이오팜을 올해 내내 계속 좀 보시는 게 필요하다. 이렇게 정리를 드리겠습니다. 유한양행과 오스코텍도 추가적으로 이제 모멘텀 나왔다라는 부분 짚어주셨고, 제약바이오 안에서 SK 바이오팜 눈여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KB증권 프라임클럽 민재기 팀장님과 함께했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